이번 동영상에서는 인버터의 동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캐릭터리스틱스죠. 먼저 간단한 RC 회로를 복습해 볼까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의 관계는 KCL로부터 어느 순간에라도 이 첫 번째 식과 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초기에 출력 전압이 V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력 전압이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R과 C의 곱인 RC에 따라서 그래서 전압이 익스포넨셜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전 과목들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이죠. 우리는 지난 동영상에서 인버터의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는 단순히 DC 특성만을 나타내죠. 만약 입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스템에는 클락 프리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클락 프리퀀시가 1GHz라면 이 인버터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1나노세컨의 주기를 가지고 1GHz의 역수가 되는 1나노세컨의 주기를 가지고 0V와 VDD 사이에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시간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겠죠. 통상 우리는 캐패시터를 무시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는 캐패시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가전압에 따라서 바로바로 전류가 안 바뀌고 뭔가 딜레이가 생기게 하는 데에는 캐패시터의 역할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출력에 연결된 캐패시터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부하 정전 용량, 로드 캐패시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엔모스 인버터의 출력단에 로드 캐패시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입력 전압이 ON에서 OFF로 가거나 혹은 OFF에서 ON으로 바뀔 때의 동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드 캐패시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전압이 0V에서 ON에서 OFF로 가는 경우, 즉 VDD에서 0V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버터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ON, 그러니까 VDD였던 초기에는 출력 전압은 OFF에 해당하는 그런 값입니다. 아주 0에 가까운 값이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게이트 전압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프 전압인 0V로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출력 전압이 VDD가 될 것입니다. 이건 물론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변화가 순식간에 생길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패시터가 있으니까요. 출력 전압이 VDD로 바뀌기 위해서는 로드 캐패시터에 전하가 더 많이 모여야 하고 이 일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VDD와 연결된 RD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때의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이 0V로 바이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니 이 회로는 제일 처음에 살펴보았던 RC 회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션도 동일한 그 표현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조금 다르게 썼지만 이전 RC 회로식과 같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인수로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은 대략 0.05 정도의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식에 따르면 시간이 R 곱하기 C라는 시간 시정수의 한 3배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출력 전압이 한 0.95 VDD에 이르겠죠. 물론 이렇게 말할 때는 초기에 출력 전압이 매우 작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니 유한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 입력이 매우 빠르게 ON에서 OFF로 바뀌었는데 출력이 2에 맞추어서 OFF에서 ON으로 바뀌는 것에는 대략 RC 타임의 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신호를 바꾼다면, 즉 출력이 입력에 따라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신호를 바꾼다면 우리의 인버터는 올바르게 동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회로가 있을 때 인가할 수 있는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존재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로는 무한정 빠르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반대로 입력 전압이 OFF에서 ON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까요? 초기에는 출력 전압이 VDD겠네요. 왜냐하면 게이트 전압에 0V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모스펫이 켜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초기에는 저항 RD를 통한 전류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Vout이 VDD에서 별로 다르지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은 별로 효과적인 전류 흐르는 패스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적어보면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KCL을 써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전류를 흘리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캐패시터에 충전이 되어 있었던 차지를 이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류가 세츄레이션 전류로 주어지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전압이 낮아져 가지고 트라이오드 모드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상수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압이 계속 리니어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정리해보면 여기서도 로드 캐패시터의 크기가 크면 출력 전압이 천천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로드 캐패시턴스가 크면 동작은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로드 캐패시턴스가 왜 생길까요? 여기 인버터 체인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두 단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고 인버터에 의해서 한 번 인버전이 되고 그것이 다시 그 다음에 또 인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 입장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의 입력은 마치 로드 캐패시터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려한 로드 캡의 근원이 되겠네요.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두 번째 스테이지의 C옥스, 산화막에 의한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에다 W와 L을 곱한 만큼이 CL 값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인버터가, 첫 번째 인버터가 여러 개의 두 번째 스테이지 인버터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CL이 늘어날 것입니다. 즉 뒤에 많이 딸려 있을 경우 그만큼 느려진다는 것이군요. 또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금속 배선들도 캐패시턴스를 기여할 수가 있어서 인터커넥트라고 부르는데요. 기여할 수가 있어서 동작 특성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버터가 가지는 동적인 동작 특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캐패시터스가 로드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속도 특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MOS 인버터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CMOS 인버터에 대해서 다루면서 디지털 회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